뉴스를 묻고 답하다. 여러분은 지금 김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. 열기가 뜨거웠던 국민의힘 전당대회, 김기현 대표의 당선에 담긴 당심은 무엇일까요?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전당대회 현장에서 바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. 바로 만나보죠.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조혜진입니다. 지금 퇴근 시간 무렵이라서 오는 길 차 막히지 않으셨습니까? 저기 강변북로가 좀 막혀가지고요.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. 네, 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있고 붐볐을 것 조금 같아요. 일찍 출발했어요. 저희 지역구가 경남 밀양시 의령군, 함안군, 장령군인데 네. 네 군데서 올라오셨다가 도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배웅해드리고 오는 길입니다. 당원분들 다 챙기고 오시는 거군요. 예. 오늘 참석자가 정말 많았더라고요. 네,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? 뜨끈뜨끈했죠.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전당대회는 비대면으로 했지 않습니까? 네. 정말 썰렁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그 후보를 발표하는 그 자리도 조그마한 공간에서 했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요 근래에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꽉 찬 인원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네. 김기현 후보가 52.93%로 과반을 넘겨서 바로 1차 투표 확정을 지었습니다. 결선까지 가지 않고 끝이 난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? 김기현 후보가 처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 하마평에 올라왔던 분들은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 유승민 의원도 있었고 그 시기에는 4등으로 출발했거든요. 네. 그러다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와서 이제 1등이 됐는데 결선 투표까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막판에 또 표 결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어려운 게 아니라 1차에 끝내는 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판에 표 결집이 있는 걸 보고서 저는 잘하면 과반수 넘겨가지고 1차에서 끝낼 수도 있겠다. 그런데 그냥 감각적으로 제가 어떤 제가 조사를 해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과반을 넘겨서 1차에 끝낸다면은 한 52, 3%가 아닐까 그냥 뭐 그렇게 느꼈는데 딱 52.93인가 거의 맞추신 거네요. 거의 53% 나왔죠. 네. 근데 막판에 좀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주춤했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였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게 이슈가 별로 못 됐어요, 사실은. 그래가지고 그 고비 넘어서면서 오히려 쫙 결집되는 걸 보고서 과반을 넘겨서 1차에 끝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. 근데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수사로 이어지면 앞으로 이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또 영향을 계속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그건 뭐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본인이 한 거지 우리 당대표 후보가 뭐 시키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행정관의 소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대표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뭐 사실이 밝혀지거나 하면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당대표하고는 관계없죠. 안철수 후보, 황교안 후보 어제까지 뭐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고 사퇴 요구도 사실 거셌었는데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뭐 어느 선거나 간에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은 이제 쉽게 하는 말이 이제 사과하라가 아니고 사퇴하라. 특히 앞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사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퇴해야 그다음 후보들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당대표가 되셨지만은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명 자료를 전체 의원들한테 다 보냈거든요. 저도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제 감으로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의혹에 대해서. 만약에 그 해명이 부정확했다든가 실제로 뭐 다른 의혹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수사 결과를 보면 알 텐데 제가 볼 때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우리 여타 후보들도 그걸 이제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
당원들이 과반수를 넘겨서 1차에 끝내도록 해준 거는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원들마다 이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사실관계 이렇게 해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근거가 좀 부족한 의혹 제기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아닐까. 아니고 읽어보니까 이거는 좀 석연치 않네. 해명을 들어도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네. 네. 뭔가 좀 찜찜하게 남네.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싶으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를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. 예. 이번에 김기현 후보가 예. 본인의 역량보다는 윤심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예.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대부분 후보들이 다 윤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죠. 네.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도 현직 대통령 우리가 여당인 선거에서는 당 대표 선거거나 뭐 원내 대표 선거거나 간에 대통령과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다. 서로 협력이 잘 된다라는 걸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역대 각종 선거도 늘 있었고 네. 이번에도 여러 후보들이 다 노력을 했죠. 네. 안철수 후보도 윤안연대라는 그런 그 용어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노력한 만큼 성공하고 표를 많이 얻어간 거는 김기현 후보였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이번에 2위 경쟁도 아주 치열했잖아요. 아유, 예. 네, 안철수 후보가 꽤 차이가 많이 나는 3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한 8%인가 차이 났죠. 네. 아마 제 기억에는 안철수 후보가 한 23%, 천하람 후보가 한 4.98%. 15%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도 지냈고 대통령 후보도 지냈고 또 대중적 기반이 있는 후보라는 걸 감안하고 또 천하람 후보는 무명이고 원외고 네. 또 젊고 아직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죠. 그리고 전당대회도 제일 마지막으로 출마했고 그거에 비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기존의 지지 기반을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잠식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면은 안철수 후보는 훨씬 더 치열한 양강 경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 표가 좀 나눠진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. 예,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때로는 1위를 하기도 하고 네. 때로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가 점점 빠지는 게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 점점 빠지고 천하람 후보가 이게 득표를 올리는 만큼 안철수 후보 쪽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두 표는 중복된 표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로섬 이쪽이 잃으면 저쪽이 없고 저쪽이 얻는 만큼 이쪽은 잃고 그런 성격인 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천하람 후보의 출마가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슈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담긴 당심은 뭐였다고 보십니까? 아까 이준석 대표는 인지도 높은 후보들이 주로 당선된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은 평가를 했거든요.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원외고 영선 원외고 또 30대인 그 인물이 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지만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가진 여러 가지 뭐 잠재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중성, 인지도 이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. 나머지 그때 최고위원이 당선된 후보들도 대부분 다 인지도를 무기로 해서 인지도 순으로 거의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선거가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가요. 민주당도 그렇게 가고 당내 선거뿐만 아니라 아마 앞으로는 그 지자체장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 선거도 점점 그런 현상이 좀 더 심해져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 어쨌든 인지도가 제일 이제 큰 파워를 주요했다고 보시는 거고요. 발휘를 했는데
떨어진 후보들도 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어요. 네. 대개 뭐 한 10%대까지 또 올라갔고 그렇습니다. 당선된 후보들하고 뭐 적게는 한 2, 3%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네. 떨어진 분들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최고위원 후보 경쟁도 치열했습니다. 보니까. 네. 당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네. 장혜찬 후보가 과반수를 얻어가지고 맞아요. 나머지는 뭐 10%대 10%대였고요.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일반 최고위원 후보 경쟁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. 지역구에서 오신 당원분들은 어떤 얘기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 요즘 이제 좀 당원 구성이 좀 바뀌고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지지체가 강한 지역이고, 그렇죠. 당원들 특히 이제 책임 당원들은 또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쪽에 표를 많이 준 이 당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. 그러니까 아마 내려가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됐네 하는 느낌을 받고 내려간 당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네. 아까 뭐 전당대회 결과 분석하면서 나온 얘기들 중에 예. 이번 당선된 분들이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분들도 예. 그 윤심을 내세웠던 분들이 많아서 예. 이러면 좀 용산 바라기가 되지 않겠느냐. 예.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해야 할 말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대통령 눈치 보지 않겠느냐.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드려야 되고 또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또 판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 사람들과 또 정부 측에 네. 계속 이런 상황이 있다, 이런 걸 알아야 된다,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된다, 또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, 이런 소통도 많이 해야 실제로 도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도 도움되고 집권당 역할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네. 그럴 때 이 당정청이 훨씬 더 건강하고 강건해지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져가는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냥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결정해 주세요.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는 당은 안 될 거고 또 그런 당이 돼서는 내년 총선 이기기 힘들고 네.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제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제일 큰 거죠. 네. 그 의사결정이 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또 맞고 나중에 가서는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하고 바른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당이 그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바른 결정이 내려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도 드리고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죠.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 우선적으로 어떤 것들 꼽으시겠습니까? 많은데요. 일단 그 전당대회 후에 굉장히 당대표 경쟁도 치열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등 후보한테 사퇴하라. 그것도 고소고발도 있고 네. 수사도 들어가게 돼 있고 시끄러웠어요. 또 최고위원 후보 경쟁도 치열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후유증을 싹 정리하는 거, 화합하고 통합하는 거.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떨어졌지만 우리 당선된 김기현 대표도 말했다시피 그 당선 소감에서 말했다시피 한 분 한 분이 정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다. 그런 말에 걸맞게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 총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. 당대표 후보들, 최고위원 후보들,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각자 역할을 쫙 안배를 해서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패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을 향해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. 네.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기대라는 게 집권당이 제대로 좀 그 원내 소수라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. 뭔가 문제가 있는 건 해결해주고 국민들이 지금 많은 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 모습 보여주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혁신 정당 모습 보여주고. 알겠습니다. 네, 그게 과제라고 봅니다. 10초 남았는데요. 원내대표 출마하시는 겁니까? 오늘 당대표 되시는 거 보고 누가 되시는지 보고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. 되셨으니까 이제 고민해 봐야죠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만나봤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